안녕하세요. 부북 리뷰입니다. 이번에는 거대 시장 큰 연못에 작은 물고기가 되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 이 제목으로 마케팅 불변의 법칙 잭 트라우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책은 요거고요. 마케팅 불변의 법칙 알리스 잭 트라우트. 꼭지를 보면은요, 브랜드와 특정 단어를 접합하라. 그리고 사회 운동과 마케팅,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이것도 재미있는 얘기고요. 사다리 선택하기 세븐업 이렇게 꼭지가 되게 했습니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 알리스 잭트라우트가 적었고요. 지금 이제 3일번지 부분 리뷰를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 브랜드와 특정 단어를 접합하라. 무슨 얘기냐면은 브랜드만 딱 듣고 그것과 연관된 단어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케팅에서 가장 강력한 개념은 이렇게 하면서 마케팅에서 중요한 요소 하나를 또 이제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자가 소비자의 기억 속에 하나를 단어를 심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들었을 때 단어 하나가 딱 떠올리면은 이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 가장 느리게 나오는 케첩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인즈가 이제 진한 농도라는 속성을 선점할 수 있었다. 그렇죠. 느리다라는 단어를 소유하고자 한 노력은 하인즈가 50% 엄청난 점유율이죠. 50%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데 톡톡히 기여를 했다. 그래서 하인즈라는 이 케첩 회사 있잖아요. 하인즈라는 케첩 회사가 요 하인즈. 하인즈라는 이 케첩 아시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편리하죠. 오뚜기 케첩이랑 이제 경쟁을 하겠죠, 한국에서는. 하인즈가 이제 느리게 나온다. 세상에서 가장 느리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아, 느리구나. 그래서 농도가 진한가 보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인즈만 들여도 진한 농도. 요게 딱 떠오른다는 거죠. 그렇게 단어를 하나 심어야지. 그 심는 게 이제 마케팅의 작업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하나 딱 떠올릴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 저자가 벤츠랑 BMW, 볼보, 펩시콜라 이런 브랜드를 언급하면서 이런 브랜드도 그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메르세데스는 기술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술보다도 고급 이런 걸까요? 고급차의 대명사인가요? 벤츠. 그다음에 BMW는 이제 주행. 그다음에 볼보는 안전이라는 이제 단어를 갖고 있다. 그리고 펩시콜라는 젊음.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랑 단어랑 쌍을 이루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이제 마케팅의 작업이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은 이제 원조가 최초가 거의 이제 없잖아요. 서구 기술 받아들여서 최근에는 뭐 드문드문 창의적인 그 일 같은 거 창의적인 이제 제품 같은 게 나오기는 하지만은 보통 다 서구에서 온 거기 때문에 벤츠가 이제 차를 만들었잖아요. 자동차를. 그래서 그 벤츠의 기본적인 우위는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희 이제 한국에 배워야 되는 것은 이제 BMW. BMW는 벤츠를 바짝 뒤쫓고 있거든요. 근데 BMW는 그 궁극의 드라이빙 머신 요걸 통해 가지고 벤츠를 이제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는 보통 한국 사람 보면은 어, 전형적인 부자, 그냥 구식 올드 스타일 부자라고 하고 이제 BMW는 빠른 부자, 젊은 부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BMW의 이 마케팅 기법을 한국이 이제 잘 이용해야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멋있어요. 이 카피도 궁극의 드라이빙 머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행의 즐거움 요거를 주행 요 단어를 쥐고 있고 주행의 즐거움 요거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BMW는 그러는 거죠. 이제 자동차가
자동차가 알아서 다 자동으로 사람들 막 데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재미 때문에 우리 BMW는 계속 팔릴 것이다. 자기가 차 운전하는 재미, 그 재미가 있기 때문에 BMW의 코너웍을 사람들이 계속 그리워해서 우리 걸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BMW를 배워야겠다. BMW 마케팅 법을. 왜냐면 보통 다 원조가 이제 벤츠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이제 워런 버핏은 이제 식품업체 하인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버핏은 기본적인 방식이 채권 같은 확실한 이익을 나는 회사에 이제 투자하는 걸 유명을 하죠. 그게 가치 투자라고 하는데 가치 투자와 반대되는 게 추종 투자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제 그게 얼마였고 지금 이게 얼마였어.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얼마 오를 거야. 요게 이제 추세 추종 투자인 거예요. 세력 보고. 가치 투자는 가치를 평가를 해요. 자기 공식에 의해서 대충이라는 말은 아무렇게나라는 얘기 아니라 답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사이에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5,000원 이렇게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니라 뭐 36,000원에서 34,000원 사이 이렇게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은 이걸 두고 이 가치보다 싼 가격일 때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버핏이 명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버핏을 또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버핏을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 무시해. 그렇게 다 무시하면은 근데 배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작은 잘못을 발견했다는 기쁨 때문에 그 사람의 일반적이고 또 크고 전체적인 업적을 무시하는 태도, 그거는 이제 지양해야겠죠. 그렇게 하면은 못 배워. 그 워런 버핏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럼 되겠습니까? 배울 건 배워야죠. 그리고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랬냐? 가치는 원래 있는 거고 가격은 자기가 돈 주고 사는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가치 평가와 가격을 이렇게 따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버핏은 이제 가치 평가로 유명을 한데 이게 워런 버핏 관련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하인즈를 높게 봤어요. 그래서 하인즈를 샀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 꼭지 보면은 사회운동가 마케팅. 반마약 운동가들은 낙태법을 둘러싸고 투쟁을 벌이는 아마추어들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건 필요 없는 것 같고, 낙태법의 찬반 양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생명 존중 그리고 선택 존중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낙태 찬성, 얘네들은 선택 존중을 해야 된다. 존중, 요 단어에 이렇게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브랜드면은 이게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낙태 반대는 선택, 생명 존중 이 단어에 접합되어 있다. 그래서 그 물건의 브랜드와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 운동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단어 집중에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치인이나 뭐 사회 운동이나 그런 것도 마케팅에 이제 프로파간다 선전해야 되잖아요. 뭐 관련이 많다 그런 얘기고요. 시장 점유율, 이것도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과 소비자의 마음속 사다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당신의 위치는 우리가 회사라고 보는 거죠. 회사의 위치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 무슨 소리냐면은 당신의 시장 점유율은 당신의 디딤대에 있는 브랜드의 2배, 위에 있는 브랜드의 절반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쪽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제일 큰 회사가 그 밑에 있는 회사보다 2배 크고, 그리고 중간에 그 밑에 있는 회사는 그 아래 있는 회사보다 2배가 크다. 이게 이제 브랜드의 어떤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모든 브랜드 시장과 카테고리와 브랜드에서 적용되고 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된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딱 보면은 이거 뭐 그러니까 콜라 예를 들면 콜라를 딱 보면 콜라 먹고 싶다. 그러면은 거의 다가 코카콜라 고르고 그다음에 펩시콜라 고른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4, 5, 6 이런 거는 이제 망하고 잘 안 되고 그래서 1, 2, 3, 4등 정도, 1, 2, 3등 정도 이렇게 살아남는다. 그리고 어디선가 잭 트라우트는 결국 이 두 마리의 양 브랜드가 이제 그 시장을 선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미국도 보면은 정당이 두 개잖아요. 여러 정당이 세워졌다 내려졌다 했지만은 원래 그 트럼프도 제3당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아닌가 보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화당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이제 정당에 공화당에 들어가서 민주당 다음에는 공화당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로 들어갔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정당이 두 개로 달려오고 있죠. 번갈아 가면서. 근데 미국 정당은 4, 2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고 거의 반반씩 먹고 있죠.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가 되느니 이제 잭 트라우트는 최초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카테고리에서 넘버 원이 되는 거 굉장히 중시 여겼는데 예외도 또한 두고 있습니다. 큰 연못에 작은 물고기가 되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 그래서 시장이 큰 경우에 있어서는 그 큰 시장에 세 번째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외적인 거죠. 작은 사다리 첫 번째가 되는 것보다는 큰 사다리에 세 번째가 되는 편이 낫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세븐업이라는 재밌는 예를 듭니다. 보면은요. 사다리 선택하기 세븐업. 레몬 탄산수 시장. 여기서 1등이 이제 세븐업이었다는 거예요. 스프라이트는 두 번째였다. 그런데 청량음료 분야의 콜라 사다리는 엄청 컸다. 레몬, 라임 사다리보다 비교도 안 되게 컸다. 미국에서는 3개 중 2개 걸로 콜라가 더 많이 팔려나가네. 이제 음료수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븐업은 언콜라라는 마케팅 캠페인을 실시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 언콜라가 난 콜라가 아니야라는 뜻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기존 콜라와 다른 콜라라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를 써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재밌어 하겠죠. 그런 걸 재밌어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콜라 사 먹는 게 아니고 세븐업 사 먹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름의 혁신, 머리쓰기, 지혜 발휘 이런 걸 했구나. 이런 걸 이제 보고 배워야죠. 그래서 콜라 사다리를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븐업이 레몬 라임 탄산수 첫 번째에서 콜라 사다리 세 번째로 했다. 왜냐? 이 콜라 시장이 워낙 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최초를 버리고 다른데 세 번째 되는 거를 추구했었구나. 이런 것도 괜찮았구나. 라고 배울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